다음 소식은 우리나라가 역대 3월 가운데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 아닙니다. 아니, 역대 아니라 작년하고 비교한 거 아닙니다. 역대. 역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있었던 헌정사상. 모든 3월 중에서 네. 최고로 많이 수출했다는 거야. 네, 그리고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된 것도 3년 만이다. 이런 기사인데요. 뉴시스 기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수출이 538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6% 늘었다고 이를 밝혔다. 이 증가율은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수출액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전체 수출로 놓고 보면 역대 3위에 해당한다. 네, 우리 수출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올해 1월, 2월까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달 수입이 495억 5천만 달러로 이제 18.8% 증가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무역 수지가 41억 7천만 달러로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지속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무역해갖고 흑자 내고 있는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11개월 연속 흑자. 11개월 여러분. 네. 하루 평균 수출액이 22억 4천만 달러라는데 네. 하루에 하루에. 우리가 2조 5천억 원어치씩 물건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수혜주에 이번에 막혔던 그 컨테이너 그게 하루에 한두 개씩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뭐가 나가고 있을까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팔 게 많아서 그 거대한 컨테이너가 매일 한두 개씩 나가고 있을까요? 뭐가 나갑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반도체. 좀 이끌고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딜러가 커. 그러니까 주문하는 사람이 애초에 많이 시켜요. 어마어마한 양을 납품을 받아갖고 간단 말이야. 한번 갈 때마다. 네. 근데 그 이외에 나머지 자질구레한 거의 모든 상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상품들이 전부 다 수출 호조세를 따라가고 있다. 그렇죠.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이 수치가 6개월 연속 늘어난 것도 3년 만이고, 그리고 수입과 수출 더한 교역액도 1,350억 달러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낸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이걸 다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전까지 뭐냐? 그러면 2018년 10월에 기록한 1,033억 달러가 1위였고, 이거를 지금 갈아치운 거거든요. 이어서 2018년 11월 515억 달러, 2017년 9월 551억 달러, 2018년 7월 967억 달러 이 순인데 이게 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러네.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거네. 문재인 정부가 계속 그거를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는 4년 내내 네. 역대 최고의 경제 실적을 올린 거잖아. 그렇죠. 나 같으면 제목을 그렇게 뽑겠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경제 못한다던 문재인 정부 4년 연속 헌정 이래 최대 실적 신기록 세워. 그렇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제목 아닌가? 근데 그런 제목은 또 없습니다. 이런 기사 자체가 잘 없어요, 일단. 못 찾았겠어, 내가. 이것도 어떻게 페이스북 보다가 찾은 거예요. 기사를. 이 정도의 두리뭉실한 기사도 네. 안 써주는 거지, 없어. 새끼들은. 문재인이라 이름도 잘 없어. 자, 아무튼. 근데 참 놀라운 게요. 네.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물론 자동차 같은 완성품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주력 수출 제품들이 대부분 중간재예요. 이게 뭔가 산업의 부품으로 쓰이는 제품들이었거든. 그렇죠. 대표적인 반도체나 석유화학 제품, 석유 제품, 철강,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섬유, 바이오 헬스나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중간재로 쓰이던 건데 네. 이 중간재 수요가 가면 갈수록 늘고 있고 그렇죠. 앞으로 이게 안정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서도 공급선을 흐트러치지 않은 유일한 셧다운이 없었던 나라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중간재 수출은 앞으로 점점 더 비중을 높여갈 겁니다. 근데 이보다 고무적인 건 뭐냐면 네. 완성품에 대한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다는 거지. 완성품. 그러니까 브랜드로서 한국차, 기아차, 한국이나 현대차나 기아차가 벤츠나
BMW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면서 새로운 소비자들한테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탁기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그 LG 세탁기를 주문하면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도 주문이 그쪽으로만 몰린다는 거야. 월풀 같은 건 바로 갖다 준대. 근데 주문 안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그 한국 제품들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거는 자,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부자재 이외에도 완성품 시장 안에서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수출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우진주님께서 벤츠는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벤츠 자동차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벤츠가 발음이 좀 구려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 다 우리 때는 벤츠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30년 전 얘기입니다. 강소만님께서 문프가 경제를 독식하고 독재하고 있다. 아, 그러네. 우리 지구의 경제를 독재하고 있는. 그래서 독재자인가?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사실은 세계 1위 수준의 모델로던 중위권에 있었던 바이오 헬스, 반도체, 가전, 특히 디스플레이나 뭐 백색 가전, 그다음에 2차 전지, 선박은 뭐 최근에 너무 많이 알려진 거고, 그렇죠. 5G 관련 무선 통신기구, 자동차 부품들, 특히 전기차 부품들 말씀드렸고, 이제 제일 난 고무적인 게 석유화학하고 철강도 수출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까 지금 그 송 작가님 말씀해주신 그 품목들이 3개월 이상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물품들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석유화학이나 그 철강 같은 거는 우리 안에도 내수로 많이 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 있으면 우리도 이제 쓸 만큼 쓴단 말이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할 거리가 생긴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싸거나 뭐 이런 거보다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세계의 공급선이 아직까지 무너져서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입 국가들이 비중을 한국으로 점점 높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도 거나 일본 거는 훨씬 싸요. 근데 주문하면 제 날짜에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수입해서 쓰는 입장에서 예전에는 인도 거 50%, 중국 거 30%, 일본 거 20%, 한국 거 10% 쓰다가 지금은 야, 한국 거 그래도 제일 안정적이야. 뭐 사고 났을 때 그나마 물건 대주는 데는 한국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그렇지. 한국 걸 50% 이상씩 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또 하나의 고민이 됩니다. 고민? 이제 네. 해외 생산 기지만 욕심낼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국내로 우리도 리쇼어링을 해가지고 이제 뭐 반도체 뭐 이런 거나 단가 싸게 들어가는 조립 공장이 필요한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은 모르겠는데 완성형 기계라든지 네. 뭐 전자 백색 가전이라든지 이제 뭐 롤러블 TV 같은 아니면 대형 디스플레이 TV 같은 이런 것들은 한 대 1,000만 원이 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굳이 인도나 베트남에서 만들 필요가 없다, 중국에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 있는 기술들과 브랜드로 갖고 진짜 브랜드 인 코리아가 아닌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든 제품. 브랜드 코리아. 그러니까 디자인 바이 코리아, 메이드 바이 차이나에서 이제는 풀로 모두 다 돼 있는 명품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좀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전 세계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나는 똑같은 LG 제품이어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 사고 한국 싶어요. 공장에서 만든 걸 사고 싶어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나는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음식뿐만 아니라 물건들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사고 싶어요. 하긴 그게 좀 더 뭔가 안심이 되긴 해요. 아니 근데 쿠쿠 밥솥 그렇구나. 같은 경우에도 요건 좀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똑같이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중국 기판을 달아서 중국에 파는 중국 내수형이 있고 그게 수입 들어와서 한국 기판으로 한국말로 음성 서비스하는 한국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한국에 와서 그걸 다시 비싼 돈을 주고 사가요. 맞아. 모르겠어. 지네 글자가 싫은가? 근데 조금 과시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마치 정말 어리석었던 반성, 예전을 반성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코끼리
밥통 있잖아요. 보온 도시락 핑크요. 핑크 우리 초등학교 때 아, 5학년 자기는 때. 핑크 썼구나. 나는 핑크. 베이지, 아니, 네모난 거. 저는 그걸 가져본 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가져봤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 당시 우리나라 보온 도시락은 컸어. 기억나시죠? 직사각형의 큰 거. 큰 거. 네, 까만색. 난 그게 싫었지만 그 들고 왔는데 반에 한 명이 딱 그 핑크 코끼리 밥통 들고 다니거든요. 그럼 정말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거 들고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어린 일제에 마음에. 대한. 그렇죠. 우리가 한때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일제, 근데 그땐 그랬어요. 외삼촌이 원양 어선 타셨는데 외항 선원이셨거든요. 그럼 항상 일본 들러서 오시면서 그 일제 학용품을 잔뜩 사가지고 가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크레용 잘 칠해지지도 않는 그 반들반들한 크레용 아세요? 몰라요. 일본에 있어요. 몰라요. 정말 안 칠해지는 거. 그게 뭐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 샤프 이거 그 파일럿 샤프 그거 뭐라 그러지? 이거 샤프 샤프심? 그냥 샤프라 그랬지. 샤프. 샤프. 샤프에서 나왔는데 그냥 그걸 샤프 펜슬인데 나는 그게 이제 브랜드인 줄 모르고 샤프 펜슬이라는 말 자체가 말하자면 그걸 지칭하는. 그걸 지칭하는 이게 근데 지금 고유 명사인 줄 알았거든. 거의 그렇게 됐죠, 뭐.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브랜드에 대한 동경을 네. 해외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산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야. 한국 이게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생산까지 한국에서 일어난 한국 사람들이 쓰는 고급스러운 제품을 그렇지. 돈을 더 내더라도 사고 싶다라고 하게끔 특화를 시킬 때가 됐다는 거지. 이거 이제는 한국제다, 진짜, 뭐 이렇게. 네, 그렇지. 진짜로 그거 할 필요 한국제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해도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영한네이처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개성공단에서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원주 가서 만들어 오면 되잖아. 야. 그럼 베트남이나 중국보다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훨씬 잘 대박인데? 만들잖아요. 이게 우리 한민족의 특성인데 이게 손으로 하는 걸 되게 잘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되게 뛰어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기업들의 변명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한국의 지금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조 비용을 생각했을 때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때는 그 변명이 이해가 됐지만 지금 한국 거라 그러면 과일부터 시작해갖고 다. 잡동사니 완구까지도 다 역수출이 되고 있어. 그렇지. 옛날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과일 우리가 사 먹었잖아. 열대 과일들. 맞아. 지금 국내 과일들이 그쪽으로 나가고 있다니까. 한국 왕구나 한국 캐릭터 왕구들이 오히려 역으로 중국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맞아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중국 부자들 집에 가면 다 한국 제품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동남아 부잣집에 가면 다 한국 제품이 있다면서요. 왜냐면 한국 제품이 더 귀하거든. 네. 일본이나 이런 것보다 한국 제품이 더 귀해. 구하기가 힘들다고. 구하기가 힘들다고. 네. 이게 이제 이 구하기 힘든 것들을 제공해서 마음껏 팔 수 있고 이 북한이라고 하는 파트너가 있는 거를 감안을 해서 자 기초 소재는 우리가 외부에 팔고 남을 정도로 있어. 이거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진짜 메이드인 한반도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 메이드 인 통일 한국으로 와. 물건을 팔 수 있는 시대를 빨리 앞당겨야 된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원 코리아. 아, 원코리아 좋다. 원 코리아. 메이드 인 원 코리아. 네. 리퍼블릭이 아닌 어, 원코리아로서 원코리아. 우리가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 작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야.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그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도 계시는 건데 성과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 네. 4년 연속 신기록 세우고 있어, 네. 이놈들아. 생각을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아니, 성과를 이게, 냈다. 이게 지금 박진님께서 국뽕방송 막 이러면서 좋아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국뽕이 아니고 그냥 팩트가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냥 팩트, 사실을- 우리는 팩트를 말했을 뿐인데 여러분은 국뽕으로 받아들일 만큼 이 언론이 너무 이거 거짓말도 아니야. 네. 이거 숨기고 있는 거야. 너무 저는 숨기고 그냥 있으니까. 뉴시스 기사를 긁어와서 읽어드린 것 뿐이에요. 네. 참.